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0장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 네, 모듈은 이제 상수, 변수, 함수, 클래스를 포함하는 코드가 저장된 파일이고요. 모듈을 사용하면 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모듈 생성 및 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모듈 생성 방법은 모듈 이름 파이, 예를 들어 my 모듈이라는 모듈을 만들고 싶으면 my 모듈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모듈을 호출하는 방법은 이제 모듈이 저장된 위치 경로에서 파이썬 콘솔 또는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서 코드 파일을 실행하고 모듈이 저장된 위치 경로를 지정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모듈 만들기를 알아볼 텐데요. 이 아이파이썬의 매직 커맨드를 사용해서 한번 모듈을 만들고 불러오고 읽는 과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rite 파일은 코드셀의 코드를 파이썬 코드 파일로 저장한 아이파이썬의 매직 커맨드고요. %load는 저장된 파이썬의 코드 파일을 불러오는 아이파이썬의 매직 커맨드, 그리고 %run은 파이썬에 저장된 파이썬 코드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는 아이파이썬의 매직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모듈을 작성하여 폴더 C myPy 코드에 저장하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경로, 교재에 있는 기존 경로는 C 드라이브의 myPy 코드라는 폴더 안에 모듈이라는 폴더 안에 myFirst module.py를 기존에 있는 경로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다른 경로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파일 디렉토리를 붙여 넣으시면은 됩니다. 이 경로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만약 처음에 아마 교재를 보고 따라 하셨다면 이 경로 그대로 설정을 해서 아마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만약 저처럼 다른 폴더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교재와 다른 이제 경로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저희 모듈에는 이렇게 모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모듈, 이것이 여기가 지금 모듈 파일 폴더입니다.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 C 드라이브에 교재와 똑같이 폴더를 생성해서 myPy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 여기에서 아마 작동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한데요. 이제 저처럼 이제 다른 디렉토리를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재를 따라서 이 myPy 코드를 C 드라이브에 설치한 다음 생성한 다음 이 C 드라이브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 작업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write 파일 매직 커맨드를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느낌표가 퍼센트가 두 개고 여기는 퍼센트가 하나인 것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퍼센트 두 개는 이 셀 전체를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 퍼센트 하나는 이 한 줄만, 이 줄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따로 생성한 제 그 디렉토리 파일 경로 모듈스 폴더 안에 이제 myFirst 모듈 파일을 write 파일 매직 커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듈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듈을 생성한 다음 이 모듈이 있는지 잘 있는지 확인을 타입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파일 네임과 이제 모듈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모듈을 불러오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import 모듈명으로 모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모듈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모듈명 변수, 모듈명 함수, 모듈명 클래스와 같은 형태로 모듈에서 정의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이 모듈에 있는 위치로 이동하지 않고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모듈을 경로상 다른 폴더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모듈을 다른 경로상 다른 폴더에서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듈을 생성한 폴더로 이동하고 기존 경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cd 이 코드를 교재에 있는 기존 경로는 이 cdc 마이파이 코드 모듈 폴더고요. 저는 따로 개인적인 경로를 이렇게 붙여 넣어줬습니다. 이 cd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쓰는 명령어인데요. 이 폴더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제 이 폴더로 이동을 해서 모듈을 한번 불러서 모듈을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my first module을 불러와서 여기는 뒤에 .py를 해서 저장을 했는데 모듈을 불러올 때는 .py를 빼고 모듈 이름만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있는 이 myfunction 함수를 호출해 봤는데요. 이렇게 잘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myArea 모듈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 경로에 있는 것들은 모두 교재에 있는 기본 경로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yArea라는 이제 모듈을 생성을 했고요. 이 함수가 두 개 있는데 정사각의 넓이를 반환해주고 원의 넓이를 반환해주는 여기는 파이라는 변수가 3.14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듈을 작성해줬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dir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온 모듈에서 정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하면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dir을 이용해서 임포트한 다음 dir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듈을 불러오는 다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듈의 내용을 바로 선언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import 모듈명으로 이제 모듈을 불러왔는데 import 모듈명을 이제 불러오지 않고 from 모듈명 import 변수명, from 모듈명 import 함수명, from 모듈명 import 클래스명으로 선언을 해서 모듈 내에 있는 변수와 함수 그리고 클래스를 모듈명 없이 바로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해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모듈명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오면은 모듈을 불러오면은 바로 직접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from 모듈명 import 파일을 이용해서 모듈의 변수를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quare area 두 개 함수를 바로 이렇게 호출해서 네, 모듈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콤마를 구분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콤마를 선언해서 변수, 함수 두 개를 동시에 호출해서 직접 사용하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같은 형식으로 이제 또 모듈을 불러오게 되면은 모듈의 모든 변수, 함수, 클래스를 모듈명 없이 바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from 모듈명 import 별표, 이 별표는 이 모듈, 이 파이썬 파일에 있는 .py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은 myArea import 별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 모두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3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from 모듈명 import 별표 형식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형식으로 불러오는 모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공통되는 변수, 함수, 클래스가 있다면 이 2개 모듈 사이에 나중에 선언하여 불러온 모듈의 내용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즉 나중에 불러온 모듈에 어떤 변수나 함수, 클래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건데요. 네, 다음과 같이 이제 myModel module 1.py와 이제 myModule 2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2개의 모듈을 생성한 다음 이 공통된 fun2라는 함수가 공통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만약 이 모두 불러와서 import 이 모두 불러오기 형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중복되는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myModule1을 먼저 불러오고 myModule2를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fun2가 myModule2에서 myModule2의 fun2가 여기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myModule1의 fun2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후에 나중에 불러온 것에 어떤 함수나 변수 클래스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듈명을 별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import 모듈명 as 별명, as 뒤에 자기가 이제 별칭으로 부르고 싶은 이런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별명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별명 닷 변수, 별명 닷 함수, 별명 닷 클래스처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모듈명의 이름이 긴 경우 아니면은 변수, 함수, 클래스 이름이 긴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중에 사용하는 이제 배우게 될 numpy나 이제 pandas 같은 경우도 numpy는 np, pandas는 pd 이렇게 줄여서 s 뒤에 이런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듈명 myArea에 위에서 생성한 모듈 myArea에 이제 별명 area를 붙여서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area.py 여기 myArea를 쓰지 않고 area.py, area.square, area circle area 이런 식으로 별명 메서드, 별명 함수, 별명 클래스, 별명 속성 이렇게 해서 별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알아본 이제 직접 호출하는 경우 이제 또한 이제 별명을 pi 이제 스퀘어 에리아는 스퀘어, 서클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별명을 하면은 똑같이 지정한 별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0.3 모듈을 직접 실행하는 경우와 임포트한 경우 실행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제 작성한 모듈은 임포트 모듈명으로 불러온 후 실행을 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모듈을 처음 생성해서 즉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은 계속 불러오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테스트 1 마이모듈 테스트 1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건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작동이 잘 되는지 모듈 안에서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모듈을 실행해서 되면 당연히 모듈을 실행했기 때문에 입력 숫자 3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모듈을 불러오게 되면은 입력 숫자 3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fun3 이 코드는 작성된 함수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것이지
그 모듈을 임포트 할 때 실행하기 위한 코드가 아니라서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라서 쉽게 됐지만 매우 긴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걸 모듈로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불러오거나 또 이런 계속 디버깅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선언을 해서 코드를 직접 수행할 때만 이런 검증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if name equal, 여기에 equal 하나가 빠졌네요. equal 그리고 main, 여기 큰 따옴표 main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할 때만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name이라는 게 이제 이 메인과 같을 때 요거를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ame과 main이라는 이런 관계는 이제 어떤 함수에 좀 더 모듈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고, 그냥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직접 수행할 때만 이런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y module test2.py를 이제 생성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생성을 한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듈을 직접 실행 fun3 fun4를 이제 마지막에 if 요 형식을 통해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런을 해서 직접 실행을 해보면은 모듈을 직접 실행 그리고 3, 4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듈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임포트 불러온다면은 임포트만 되고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모듈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이 밑에 이 코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임포트 했을 때는 이제 실행되지 않고 요 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임포트돼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은 모듈에서 직접 코드를 수행하는 경우와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위에는 위에서 알아봤던 이 if name 있고 main,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직접 수행할 때만 실행되는 코드, 그 외에 else를 통해서 임포트 됐을 때만 임포트를 통해서 그 모듈을 불러왔을 때만, 파일을 불러왔을 때만 실행되는 코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위에 동일한 이제 테스트 3 모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여기 위에는 테스트 2 모듈과 동일하지만 요 밑에 else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직접 실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요 if 부분만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요 위에 else 모듈을 임포트 했을 때만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내장 모듈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난수를 발생하는 모듈, 랜덤 모듈을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모듈의 함수는 이제 메서드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랜덤은 0 이상 1 미만 범위에서 임의의 실수를 반환해 줍니다. 두 번째로 랜디언트는 이제 A와 B, A 이상 B 이하의 범위에서 임의의 정수를 반환해 주고, range는 이제 start, stop, step, range 함수처럼 시작, 끝, 스텝 증가 단계를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임의의 정수를 반환해 주고요. random dot choice sequence, 이 함수는, 이 메서드는 이제 공백이 아닌 시퀀스에서 임의 항목을 반환해 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는 뭐냐? 이제 시퀀스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리스트나 튜플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리스트나 튜플의 경우에는 인덱스 넘버, 즉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퀀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 함수는 이제 population 모집단에서 중복되지 않는 k개의 인자를 반환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랜덤을 사용하면은 자, 이렇게 계속 무작위의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random.radiant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1부터 6 사이에 임의의 무작위 숫자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range는 이제 0, 시작은 0, 그리고 11이니까 11-1은 10까지겠죠. 그리고 증가 단계는 2, 짝수 0부터 10까지 짝수를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0부터 10까지 짝수를 계속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range는 이렇게 증가 단계를 10, 그리고 1부터 9까지 증가 단계 1로 해서 임의의 홀수나 임의의 10단위 숫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이스 함수는 이제 이런 메뉴라는 이 리스트 변수죠. 메뉴는 그럼 이 메뉴라는 리스트를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하나를 추출해서 뽑아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샘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모집단 얘기했죠. 1부터 5까지 리스트가 모집단이 되고 이 중에서 두 개를 중복되지 않게 뽑아내겠다. 그러면은 이제 중복되지 않게 두 개씩 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날짜 및 시간 관련 처리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데이타임 모듈은 이제 날짜와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로 date 클래스는 날짜를 표현하는 클래스, time 클래스는 시간을 표현하는 클래스, date time 클래스는 이제 날짜와 시간 모두 표현하는 클래스고요. 이제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datetime.date 하고 이 인자 year, month, day, date의 경우는 이 세 개의 인자, datetime.date, time은 이제 hour, minute, second 세 개의 인자, datetime.datetime은 이제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순서대로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date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datetime 임포트 한 다음 불러온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은 year, month, day죠. 2019년 3월 1일을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setDay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출력을 하면은 2019년 3월 1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date 클래스의 year, month, day 속성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2019년 3월 1일 setday.year, setday.month, setday.day 해서 속성들이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ate 객체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로 이제 그 객체끼리 이제 빼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빼기 연산을 통해서 날짜 간의 차이를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후의 결과의 데이터 타입은 타임 델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타임을 임포트한 다음
여기 보시면은 데이트, 데이 1, 데이 2 두 개의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 2에서 데이 1에 날짜를 빼주게 되면은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 1의 타입, 데이 1은 이 객체죠. 이 객체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datetime.date라고 나오는데 이 빼기 연산을 진행한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타임 델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날짜 차이 계산해서 날짜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 타임 델타 클래스의 속성 days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diff day, days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두 개 차이 난 이 diff day 이 빼기 연산을 통해서 이 차이를 구한 날을 이제 요 days만 따로 이제 추출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의 날짜를 반환해준 date 클래스의 today 메서드도 있는데요. today 메서드를 이렇게 datetime.date.today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의 날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time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time 클래스는 이제 hour, minute, second죠. datetime.time, hours, minute, second. 그러면은 이제 set time을 출력해 보면은 15시 30분 45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성을 이용해서 출력해 보면은 똑같이 15시 30분 45초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tetime 클래스는 시간과 날짜 모두 속성을 가지는 클래스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2018년 10월 9일 10시 20분 0초 이런 년, 월, 일, 시, 분, 초 이 순서대로 인자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데이트타임 속성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볼 텐데요. 이제 데이트타임은 첫 번째로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위에서 얘기했듯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현재 시각을 구해야 하는 이제 데이트 타임에도 현재 시각을 구하는 now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이제 현재의 날짜와 시간 모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에 이제 today 클래스는 오늘의 날짜만 알려줬지만 이제 이 now 클래스는 지금의 시간까지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 모두 나타내주는 메서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날짜 및 시간 출력 양식을 지정해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y, 그다음 이제 %minute, %day, %hour, %minute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minute, %second 이렇게 해서 바로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도 속성 값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now format.now를 사용해서 이제 속성 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datetime 클래스 역시 빼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017년 12월 1일 12시 30분 45초와 지금 현재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그러면 1195일 하고도 8시간 47분 50초가 난다고 이렇게 빼기 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om datetime import 클래스명으로 선언해서 바로 클래스나 이름, 클래스 메서드로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datetime을 이제 바로 클래스명으로 불러와서 바로 date를 사용하거나 today, day to day, time 그리고 datetime을 이렇게 바로 이 모듈명 닷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클래스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달력 생성 및 처리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캘린더 모듈은 달력과 관련된 클래스와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서 캘린더 모듈에서 이제 반환되거나 또는 사용되는 이제 요일은 0부터 월요일, 0이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6번 일요일이 되는데요. 또는 아래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뭐 calendar dot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리고 Sunday까지 이런 숫자의 형식으로도 반환 및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아래 형식은 이제 사용을 할 때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이제 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당 연도의 전체 달력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캘린더 함수인데요. 캘린더를 이제 임포트 불러온 다음에 캘린더 모듈을 이제 캘린더로 2018년의 달력을 한번 문자열로 반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2019년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19년 달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m equal 4를 지정해 주면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3입니다. m equal 3. 이는 3열로 배열하겠다. 1열, 2열, 3열. 이 경우에는 4열로 배열을 하겠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만약 2로 바꾸게 되면은 2열로 배열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인자를 지정해서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month 함수인데요. 이제 지정 연도의 월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9월에 달력을 반환했고요. 문자열로. 그 다음에 지정 연도의 월, month의 시작과 시작 요일과 일수를 반환하는 month range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의 2월의 시작 요일은 여기서 오면은 여기 일요일이 6이기 때문에 오면은 세러데이 토요일이겠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일수는 며칠인가 29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달력에 표시되는 주의 첫 번째 요일을 반환하는 first weekday 함수인데요. 네, 기본값은 월요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 모두 월요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값이 월요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달력에 표시되는 주의 첫 번째 요일을 지정하는 set first weekday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calendar Sunday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달력에 표시되는 첫 번째 주의 요일을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겠다. 똑같이 2020년 9월 달력을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는 월요일이었지만 썬데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지정된 날짜 year, month, day의 요일을 반환하는 weekday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weekday는 이제 2018년 10월 14일 2018년 10월 14일을 이제 6, 즉 일요일이란 거를 반환해 준 것인데요. 2020년 10월을 2018년 10월을 확인해 보면은 네, 그러면은 10월 14일이 썬데이로 잘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내장 모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모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10.5의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패키지는 추후에 이제 패키지를 직접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때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